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은요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끝을 모르고 달려왔었는데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빠지고 있고 특히 코스닥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네. 조금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그동안에 이제 열정을 쏟아바치면서 이제 주식을 열심히 매수를 하셨는데 네. 고점 추격 매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약간 좀 뜨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네. 시장이라는 게 원래 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나면은 항상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되기 마련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워낙 많은 지금 매도 물량들을 좀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상단이 좀 많이 높아져 있던 IT 종목들과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시장이 지나치게 조금 급하게 달린다 싶을 때마다 좀 비유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뜨거운 주전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이제 이렇게 꾸역꾸역 좀 얌전하게 올라갈 때는 사실 고점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한데 워낙 이렇게 급하게 또 상승을 할 때는 팔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또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주전자를 우리가 손으로 덥석 집었을 때는 뜨거 하면서 주전자를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시장이 엎어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조금 과열된 시장을 좀 식혀주는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대응을 할 때는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항상 이제 보여줬던 패턴을 보면은요. 코스닥에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월 19일 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장이 이제 그야말로 패닉셀이 연출이 되고 난 이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들어오는 주요 구간마다 이렇게 음봉을 크게 한 번씩 얻어맞으면서 뒤로 밀리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전부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도 이후에 항상 시장은 빠르게 저점을 좀 찾아주면서 상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조정은 짧게 반등은 강하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이제 과열된 종목들 쪽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소화가 좀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시장에는 50조 원이 넘는 풍부한 이제 예탁 자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안 빠지거든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오늘 약간 좀 어려운 자리 83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정확하게 이제 30분봉 저점 추세를 딱 잡아주면서 기술적인 반등 저점 시도는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고 나면 어느 정도 추세는 좀 잡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요. 네. 850선 안착하면 아주 좋고요. 조금만 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한다면은 852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이 좀 들어오고 끝난다면 추세적인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요렇게 또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오늘 제가 잘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대응 전략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SM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SM 어제 제가 이제 35,300원짜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 눌렀어요. 근데 사실은 뭐 코스닥 지수가 1, 2% 이렇게 이제 급락할 때 1% 내외의 뭐 하락 정도면은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SM은 오늘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5일선 추세가 이제 살아있다. 직전 고점 35,000원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매물 저항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M을 왜 제가 이제 편입을 했냐면 그 네이버로부터 이제 1,000억 원의 투자를 이제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이제 상반기 때 비교적 좀 선방을 한 엔터 기업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 중에 하나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언택트에 대한 수혜주로 SM을 이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엑소를 이제 뒤를 잇는 NCT라는 그룹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은 음반 판매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예담 씨가 좋아하는 NCT가 아마 SM의 실적을 견인을 좀 해주지 않을까. 하반기 때는 이제 좀 더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와 온라인 공연과 관련된 매출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SM을 소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4만 원 제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NCT 세대가 아니고 사실 네. 동방신기 아, 신화 그래요? 세대거든요. 네. NCT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신화는 너무 좀 오래됐는데. 네. 네, SM 그래도 너무 좋죠, 저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에 꼽아주셨던 SKC인데 대표적인 이제 동박 관련주잖아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동박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좀 더 포커스를 좀 이제 둬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9만 원 자리에서 제가 절반 정도 차익을 좀 챙겼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10만 2천 원 자리에서 남아있는 물량까지 싹 다 차익 실현을 했어요. 네. 왜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을 했냐면 SKC는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 이제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지켜보아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자회사 SKC 솔믹스의 이제 그 공개 매수 얘기가 이제 이슈가 좀 됐었죠. 공개 매수라는 거는 지금 SKC가 SKC 솔믹스의 이제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95% 이상 이제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자진 상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KC 솔믹스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95% 이상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자진 상패를 시키겠다라는 호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SKC 솔믹스는 오늘 거래 정지가 됐고 그와 관련된 수혜가 오늘 SKC 쪽으로 반영이 좀 됐다. 어찌 보면은 흡수합병이 되는 SKC 솔믹스가 이제 진짜 수혜인데 흡수를 하는 SKC가 오늘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차익을 챙겼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SKC가 이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SKC를 매수하라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합종 연행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상당히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YIK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분 투자가 이제 됐었고 SK그룹도 기지배 구조 재편을 통해서 SKC가 반도체 소재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고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특히나 IT 종목들의 낙폭이 큰데 오히려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런 급격한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IT 사이클이 결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시면서 오늘 오후장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또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3일에 편입하신 이제 아미코젠인데 네.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이 종목은 뭐 매수가 쬐끔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조금 지겨운 흐름인데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미코젠을 리뷰해드리는 건데 어저께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서 CM으로서는 가장 최대 생산 능력을 이제 보유하게 됐고요. 그 2위가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에 있냐면 송도에 있잖아요. 송도에. 송도에 왜 있다는 게 중요하냐면 바로 아미코젠이 공장을 송도에 가지고 있다. 네. 아미코젠이 굳이 왜 요즘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송도에다가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아미코젠을 소개해드릴 때 CMO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아미코젠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단순히 효소를 만드는 기업에서 CMO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배지라든지 레진 이런 것들을 이제 국책 과제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셀트리온이 글로벌 기업들 CMO 역할을 하면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반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네.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아미코젠도 같이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신고가 랠리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가격이 39,6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뭐 4만 원 근처에서는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사연 시간입니다. 네.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오늘은
4115님 사연부터 읽어드릴 건데요. 네. 매니저님,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19만 3천 원의 비중은 20%고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얼마에 매도해야 할까요? 네, 주셨어요. 약간은 결과적으로 약간은 추격 매수가 되셨는데 아직 네.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7만 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21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7420님 사연 가볼게요. 인트론 바이오고요. 14,9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14,900원이요. 그쵸. 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인트론 바이오를 17,6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저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인트론 바이오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손절 가격을 제가 16,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격한 조정이 들어오는 건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제법 좀 올라온 종목들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더 이상 신약만 개발하는 기업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실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110억이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FN 가이드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10억이나 나온 이유가 바로 인트론 바이오라는 회사가 오상자엘이라는 기업에 진단 키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진단 시약 네. 원료를 공급을 하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수젠텍이 어닝 쇼크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시젠이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진단 빠지고 키트 있죠. 관련된 종목이 네. 오히려 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적이 정말 잘 나온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밀리지만 17,000원대 구간에서 저점이 잡힐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정도 구간에서 하단이 좀 지지가 좀 되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통해서 23,000~24,000원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자. 오늘은 좀 밀려서 아쉽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민 DJ의 원샷 원큐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도 장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어제 제가 서브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필옵틱스가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잖아요. 역시나 네. 오늘도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IT 회사 하나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7,850원에 덕산 네오륵스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야속한 게요. 제가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방송하기 직전에 12시 30분에 실적 발표가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보니까 조금 누르고 있던 덕산 네오륵스의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2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77억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륵스는 원래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면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레드호스트라든지 레드프라임, 그린프라임 같은 이런 핵심적인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M1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이 세대별로 이렇게 M8, M9, M10 이렇게 이제 변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해내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M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M10이 바로 삼성이 하반기 때 출시하는 갤럭시 모델에 탑재가 될 거고 애플에 납품하는 모델에도 탑재가 될 거예요. 근데 오. 지금 덕산 네오륵스의 실적이 벌써 2분기 때부터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건 이미 출하량을 대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소재를 납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그린 프라임, 레드 프라임이 얼마나 좀 중요하냐면 OLED는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자체 발광. 우리 예담 씨처럼 이렇게 자체 발광하는 그쵸.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발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밝게 빛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재, 그린 프라임, 레드 프라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원래는 일본 기업들이 전부 다 의존을 해가지고 다 수입을 하던 거였는데 바로 덕산 네오륵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을 네. 하면서 이런 소재들을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그만큼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이제 급락장세 속에서도 상승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 산업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주요 고객사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이제 패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저 같고요. 궁금한 거 있는데요. 애플 있잖아요. 네. 삼성 외에 좀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를 쓸 가능성이 있나요? 아,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전부 다 이제 수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수율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일부 납품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 패널 기업 BOE 같은 패널 기업한테 애플이 OLED 패널을 좀 납품 받으려고 하다가 수율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중국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컷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이 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요 두 기업과 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덕산 네오룩스고 중국 패널 기업들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계속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 BOE라든지 시소이라든지 비전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 또 납품을 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당연히 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경기가 살아나고 나면 분명히 스마트폰 출하량도 회복될 거기 때문에 OLED 소재 종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이제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37,800원 말씀드렸나요? 37,800원 말씀드렸고 85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짧은 원샷 원킬 종목이 또 있죠. 네, 서브 종목도 소개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 좀 아쉬울 거기 섭섭하시죠.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서브 종목은 가격은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17,400원에 ICD라는 종목을 소개를 네.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OLED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아침에 제가 이미 이제 시초가 공략을 할 때 ICD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오늘 16,000원 아래로 쭉 밀리다가 시장이 저점을 딱 찍고 난 이후부터 가장 빠르게 좀 회복되는 종목이 ICD인데 어저께 ICD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왔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53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 기업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소개해드렸고 OLED 또 장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ICD를 소개해드리는데 왜 제가 하반기 때 또 새로운 이런 OLED 섹터를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먼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7,400원 현재가로 좀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4,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다가 안 하니까 좀 뭔가 좀 개운하지 네. 않은 느낌인데 또 맞아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근데 제가 오히려 요즘에 무료 방송을 해보니까요. 종목을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분석을 해주는 것보다 네, 네. 무료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ICD, OLED와 관련된 종목들이 왜 하반기 때 부각될 수 있는지 결국은 투자 사이클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장도 아무래도 좀 힘든 시장인데 잘 대처하시고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민 DJ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